대한민국 내에서도 3대 도시에서 네 번째로 밀릴 정도로 쇠락을 했습니다. 대구가 왜 이렇게 몰락을 하고 GRDP가 전국의 꼴찌고 시민소득이 울산의 딱 3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대구가 몰락하고 대구가 쇠락했을까요? 그 첫째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구의 폐쇄성입니다. 대구는 인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구에 와서 성공했다는 인재가 없고 대구에 와서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외부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폐쇄성이 강하고 타 지역 사람들은 대구에서 살기가 힘들 정도로 배척을 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열린 도시가 많아요. 인천 그리고 부산 도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대구가 다시 한번 영광을 찾기 위해서 제일 첫째 해야 되는 것은 폐쇄성을 극복하자. 심지어 대구는 TK에서 자라나서 서울에 올라간 사람도 서울 TK라고 하고 또 대구 TK라고 하면서 분리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폐쇄성이 대구에 몰락을 가져오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 두 번째가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 한 30년 동안 대구를 이끌어오던 그런 세력들이 항맥인맥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서기를 억제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대구로 만드는 바람에 대구가 그 기득권 카르텔에 질식을 했다. 그래서 대구의 영광을 찾으려면 첫째, 열린 대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기득권 카르텔을 깨워야 된다. 제가 시장으로 내려와서 90일이 됐습니다. 석 달 됐습니다. 그 사이에 숨가쁘게 기존의 관행도 타파하고 기득권 카르텔도 깨고 폐쇄성도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구조 조정하고 혁신하면서 1년에 1,000억 이상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나옵니다. 시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부수강 칸막이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외부 전문가를 대거 데리고 왔습니다. 통상 경제부지사는 선거 때 도와주던 정치인들 앉히는 게 관례인데 기재부에 에이스급 국장을 추천받아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군사시절 이전 단장도 외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을 7개 있는데 그것은 대구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나 대구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은 국가가 그것을 승인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금년 말까지 국방부와 MOU 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을 외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대구의 현재 채무가 2조 4천억입니다. 1년 이자가 지금은 400억이 좀 넘게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이율이 올라서 500억이 더 나갑니다. 애매한 이자 500억씩 물어가면서 대구시정이 운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빚을 그래 떠안고 대구시정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재정점검단장을 데리고 와서 대구시의 모든 재정의 적정성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도 국토부에서 공항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항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국토부와 소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든다. 아주 똑똑합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장도 수자원공사에서 하천 개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금호강 신천을 전부 새롭게 도심의 위락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18개 공공기관을 11개, 통상 이 사람들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자리 마련해 주는 거죠. 여태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 줄였습니다. 줄이고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봉 상한을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각 공공기관마다 통폐합하고 난 뒤에 아마 곧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대구시가 채무의 압박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빚은 떠넘기지 말아야죠. 빚은 부모 세대에 다 갚아야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 문제는 대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항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여객 물류가 95% 이상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객 물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수출하는 항공물류는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게 98.2%입니다. 대구공항으로 나가는 것은 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첨단 산업은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역 균형 개발, 국토 균형 개발을 외쳐본들 여 밑으로 내려와서 물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인천까지 갔다 가려면
기업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을 지을 때 세계로 직항로를 바로 뚫을 수 있는 그런 공항 규모로 지어야만이 공항 근처에 첨단 산업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공항특별법을 2년 전에도 한번 제출했고 이번에 새로 따듬어서 제출을 할 때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이제 공항특별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특별법이 금년 12월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 중남부권 중추공항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공항은 중추공항과 일반공항 그리고 뭐 소규모 공항 이래 나누어지는데 중추공항은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물류의 4분의 1, 여객의 4분의 1, 물류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중추공항을 건설하지 않고는 대구, 경북에 미래가 없습니다.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고속도로였다면 21세기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열게 되면 그 하늘길 주변에 첨단 산업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벌써 공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기업들이 대구로 내려올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항이 되게 되면 사실 대구가 이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동천공항 저거 후적지를 개발을 해서 대구시가 11조 4천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군공항 이전하는데 11조 4천억이 들어요. 그건 대구시가 만들어야 돼요. 그 민간공항은 군공항 옆에 활주로를 하나 더 붙이고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공항은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을 받는 대구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자금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공항을 만들면 공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경상북도입니다. 군위, 어성, 안동 지역은 첨단 산업지구로 다 바뀔 겁니다. 신청사 추진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난 뒤에 일부 반대도 있고 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 기금 중에서 1747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00억을 지난번에 코로나 극복하면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다 퍼줘버리는 바람에 지금 신청사 건립 기금 400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지금 건립하는데 4,500억이 듭니다. 그걸 200억씩 매년 적립해도 앞으로 착공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은 그 주변에 두류공원 부지에 일반의 통매각에서 거기서 개발 자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신청사를 한 2만 평을 그야말로 100년 미래를 보고
대구시를 상징하는 신청사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동땡 원수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국회에 5선을 하는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 4개월이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도 했습니다. 아마 정치인 중에서 대한민국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정통할 겁니다. 한국처럼 4대강의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게 거의 70%를 강물을 원수로 사용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것은 15%가 되지 않아요. 전부 댐 물이고, 그리고 강변 가수고 지하수.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원수가 1급수를 가지고 먹이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강물을 정제해도 원수 자체가 2급, 3급수 물이에요. 그게 1급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에는 끝내야 된다. 댐물을 전부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충주댐물, 소양댐물도 그것을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게 되면 한강물을 2급수, 3급수를 정제를 안 해도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안동댐물을 원수로 사용하기로 저희 시에서 결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비공개로 대구시청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무조정실장이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하러 대구시청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서울과도 만나 출동말동한 그런 분들이 자진해서 대구 내려와서 대구의 가장 핵심 현안을 의논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내가 점심밥을 사주겠다. 그런데 그 밥값이 좀 비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과기부와 수성 알파시티에 한 2조 2천억을 투입해서 ABB 산업의 중심을 대한민국 ABB 산업의 중심을 대구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도 참 고마운 이야기죠. 참 고마운 이야기죠. 그래서 대구경제중흥의 깃털을 첨단 신산업 시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대구는 섬유로 성장한 도시인데 섬유가 쇠락하고 멸망하면서 몰락하면서 대구시 주력 산업이 없어요. 앵커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우리나라 UAM 산업,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10년 뒤 되면 도심에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가장 발전되고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컨소시엄이 SKT하고 카카오하고 한 그 컨소시엄이 제일 유명합니다. 현대자동차보다도 아마 몇 년 앞서 있죠. 하나도 이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경에 SK와 대구시가 UAM 사업을 대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MOU를 우리가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미래차, 헬스케어, 이 물의 핵심 부품인 센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 분야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은 경북대학하고 디지스트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도 아마 대규모 미래도시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적지 개발해야 될 군부대 전부 합쳐이면 그게 또 수백만 평이 됩니다. 동천공항 이전하고 난 뒤에 210만 평이 있는 반면에 군부대 후적지만 해도 수백만 평이 되고, 또 도청 지금 있는 후적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후적지 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부소방서 이전하고 법원검찰청 이전하고 또 삼덕동 경북대 병원은 제자리 지을지 또 이전을 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경북대하고 의논을 해 봐야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북구에 그대로 두는 게 적정한지 그 분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게 대구 도심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토목사업은 저희들이 거칠게 추산을 해도 앞으로 20년간 한 60조 가량의 토목사업이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의회에서 오늘 의원님들이 건설사를 걱정을 하는데, 나는 건설사가 앞으로 할 일은 무한대로 있을 것이다. 대신 좀 실력이 배양이 됐으면 좋겠다. 중앙에 메이저 건설사 못지않는 그런 탄탄한 실력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가 정말로 가야 할 길도 멀고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면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임기 중에 지금 벌리고 있는 대구 미래 50년, 100년 사업이 단 하나도 준공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중에 내가 준공식을 하고 테이프 긋겠다, 기공식을 하고 또 준공식을 하고 테이프 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대구 미래 50년 그리고 대구 미래 100년의 도시 전체의 그림을 바꾸고 미래도시로서의 대구의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 그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하면 제일 먼저 공항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대구에서 제가 할 일의 4분의 3은 한 것이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연말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대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전부 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